불교 전통 문화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2025 대한민국 불교문화 엑스포가 대구 엑스포에서 개막해 14일까지 열립니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한 엑스포를 찾는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며 흥행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봉은사 생전예술제가 지난 7월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이후 첫 법석을 봉행했습니다. 창립 반세기를 맞은 대한불교진흥원 관련 연속보도 두 번째 순서입니다. 자아를 발견하고 지상의 낙원을 이룩한다는 신념으로 불교 발전을 위해 정제를 희사한 고 대원 장경호 거사의 삶을 되새겨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K문화의 글로벌 시장 진출로 성과를 내겠다며 K문화에 대한 믿음과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정부 서울청사 불자회 등 전 현직 공무원 불자들이 충북 영동 반야사에서 수련회를 갖고 국민을 부처님처럼 섬기겠다는 초발심을 되새겼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2일 금요일 BBS 뉴스입니다. MZ세대를 사로잡은 힙불교의 기세를 이어받아 2025 대한민국 불교문화 엑스포가 어제 대구 엑스코에서 개막했습니다. 사전 등록 2만 명을 돌파하며 일찌감치 흥행을 예고한 불교문화 엑스포는 대구 경북 지역의 풍부한 불교 자원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더 넓고 더 깊은 불교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시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25 대한민국 불교문화 엑스포가 불법성 구호로 대구 엑스코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BBS 대구 불교방송과 불교신문이 주최하는 2025 대한민국 불교문화 엑스포는 올해 전통의 뿌리, 미래의 꽃, 대구 경북 불교문화를 주제로 펼쳐집니다. 불교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다독이고 삶의 중심을 지켜주는 깊은 샘물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이번 박람회가 그 샘물을 다시 길어올리는 자리가 되어서 많은 분들의 마음속에 작은 평화와 따뜻한 울림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교 문화가 지닌 지혜와 울림을 느끼고 삶 속에서 새롭게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대구 불교방송은 앞으로도 불교 문화의 정신과 가치를 널리 전하고 지역 사회와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불교 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기중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지사에서 전통을 현대적 언어로 해석하고 미래로 있는 귀중한 실천의 장이라고 설했습니다. 전통을 지키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그 전통을 어떻게 현대적으로 해석하고 미래로 이어갈 것인가입니다. 이번 엑스포가 바로 그 해답을 찾고 불교 문화가 사회 속에서 새로운 꽃을 피울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는 자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조기중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은 불교 엑스포가 대구를 더 행복한 도시로 만들기를 바란다고 설했습니다. 대구 엑스포가 대구의 불씨를 피어오르게 하고 대구를 더 행복하고 즐겁고 아름다운 도시로 만드는 하나의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BBS 불교방송 이사장 수불 스님은 공감과 화합의 가치를 발견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설했습니다. 이 박람회는 이러한 전통을 현대적으로 조명하고 불교 문화의 지혜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자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이 불교 문화 속에서 공감과 화합의 가치를 다시금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외 귀빈들도 한 목소리로 축하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전국에 있는 사찰이 이곳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거룩하고 기쁜 이 엑스포에서 더욱더 꽃이 피고 미래가 살아나는 그런 우리 대한불교가 되기를 바랍니다. 풍부한 불교 자산을 바탕으로 불교 정신 문화와 이러한 정신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전통을 계승하고 산업과 연결하고 문화 교류를 하고 새로운 플랫폼으로 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엑스포에서는 전시와 예술, 전통 불교 문화 상품과 서비스, 사찰 음식, 대구 경북 대표 사찰 스님들의 법문과 강연, 체험 등을 125개 관련 업체가 참여해 선보입니다. 다채로운 불교 문화의 세계를 한자리에서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2025 대한민국 불교문화 엑스포. 대구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불교문화 엑스포는 오는 14일까지 이곳 엑스코 동관에서 이어집니다. BBS 뉴스 정시훈입니다. 봉은사 생전예술제가 지난 7월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이후 처음으로 봉행돼 불자들의 마음을 밝혔습니다.
서울 봉은사는 어제 경내 법왕루에서 생전예수제 49일 기도 입제에 들어갔습니다.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은 입제 법문을 통해 국가 무형유산으로서 봉은사 생전예수제는 앞으로 주지가 바뀌더라도 지속될 것이라며 생전예수제는 깨달음을 위한 불교의 수행 의례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불교의 의례는 특히 생전예수제는 수행의례. 그러니까 불교는 깨달음의 준비고 깨달음은 깨닫기 위해서는 무조건 필요한 것이 바로 수행이다. 그러한 참 근본적인 어떤 의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불교는 의례에서 시작해서 의례로 끝납니다. 봉은사는 오는 17일 초제부터 다음 달 29일 회양 때까지 매주 수요일 법왕루에서 보시와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의 육바라밀 법문과 시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회양은 다음 달 28일부터 이틀 동안 대웅전 무대와 도량에서 신중작법과 괴불이운, 운수단, 금강경 합송, 영단 시식, 봉송회양 등 전통 불교 의례에 따라 엄수됩니다. 생전예수제는 사후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불교 의례로 봉은사 생전예수제는 동국세 시기에 19세기 중반 윤달의 대표적인 풍습으로 언급되는 등 역사, 학술, 대표성을 지녀 지난 7월 15일에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소나무 같은 침엽수 위주의 조림과 숲 가꾸기가 대형 산불의 주요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는 시민단체의 연구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산불 피해 회복과 산림 권리 전환을 위한 시민 모임은 어제 오전 서울 종로 불교환경연대 그린 담마홀에서 지난 3월에 발생한 경북 산불 피해 확산 원인 조사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조사에 참여한 홍석환 교수는 현장 조사와 위상 영상 분석을 바탕으로 산불 피해 확산 범위와 피해 강도 1차 분석 자료를 공개하며 정부가 밝힌 산불 피해 면적은 9만 9천여 헥타르지만 영상 조사 결과 피해 면적은 11만 6천 헥타르가 넘는다며 정부 조사의 오류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가 말하는 산불의 원인은 기후변화지만 우리의 기존 산림체계와 대응 방식에 문제가 있어 확산이 된 건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며 여러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화재에 취약한 소나무 위주로 숲 가꾸기와 조림 정책이 산불 피해를 키운 주요 원인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연구팀은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연구조사를 지속하고 내년 2월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불자 경영인이자 수행자였던 고 대원 장경호 거사는 동국제강 설립에 이어 말년에 대한불교진흥원을 창립하며 불교의 전법과 포교의 기틀을 세웠는데요. 휴지 한 장 허투루 쓰지 않으며 근검절약한 정제를 희사한 고인의 숭고한 발자취는 미래로 이어져 제2, 제3의 대원거사 출연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박준상 기자가 대원 장경호 거사의 삶을 되짚었습니다. 자아를 발견하고 지상의 낙원을 이룩한다. 산업보국을 실천한 기업가이자 신신 깊은 수행자였던 대원 장경호 거사의 삶을 관통하는 자필 저명입니다. 일제강점기 국가의 진정한 해방은 경제적 자립이란 토대 위에서 가능함을 깨달은 27의 청년 장경호는 통도사에서 석 달 하한거를 마친 뒤 사업에 투신합니다. 맏형이 운영했던 목재소를 나와 고향인 부산에서 가만히 유통사업을 하며 대공양행을 설립했고 종합물산회사 남선물산, 못제조업 조선선제로 분야를 넓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54년 사업기반을 서울로 옮겨 한국특수제강을 인수해 국내 최초의 민간 제강기업 동국제강의 창립에 이르게 됩니다. 대원 회장께서는 한 번 쓴 휴지를 버리지 않으셨고 바구니에 모으셨다가 그 다음날 햇볕 아래서 말려서 다시 쓰셨습니다. 주요 산업군에서 굴지의 기업들이 일어난 거인의 시대. 재벌이 탄생하고 기업들이 자본을 축적하며 이익을 좇을 때 장경호 거사는 전혀 다른 길을 걷습니다. 지상의 낙원을 이룩하는 일, 바로 불교 중흥으로 이 땅에 불국토를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본인은 한 국민으로서 이 나라 사회에 보완하고 도움이 되는 길을 생각해 왔습니다. 모든 불교인의 한결같은 영혼에 부응하고자 초로에 접어든 장경호 거사는 1975년 30억 6,300만 원, 현재 가치로 3천억 원 상당에 이르는 정제를 불교 중흥을 위해 희사했습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선 필생의 피와 땀을 대가라 할 수 있는 전 재산을 오직 불교 중흥이라는 일념으로 내놓게 됐다는 간절한 염원을 읽을 수 있습니다. 사업만 하신 분이 아니라 계속해서 선방에서 또 정진을 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나가야 될 방향, 불교의 현대화라고 하는 그 부분을 제시를 해주시고 그 연료로서 당신의 모든 전 재산을 정제를 부시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잊어버리셨죠. 정말로 무주상보십니다. 대원거사의 유지는 불서 보급사를 설립해 한자 불서를 한글화하고 시민 선방을 열면서 80년대 불교 대중화 사업을 이끈 대한불교진흥원에 의해 현실화됐고 1990년 BBS 불교방송 개국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이 전 국민에게 전달되면서 청년 장경호의 오랜 염원은 후손에 이르러 결실을 보게 됐습니다. 가장 큰 열매는 BBS 불교방송을 만든 겁니다. 그는 최초로 지금 현재 불교방송이 생긴 거예요. 이 시대에 보살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 시대가 낳은 보살이다. 최고의 보살이다. 대원거사가 남긴 발자취는 수많은 불연으로 이어지며 사람들의 삶을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보살행이 사바세계를 불국토로 만들 수 있음을 보여준 우리 시대 유마거사 대원 장경호 거사의 원력은 미래에 또다시 나툴 유마거사의 씨앗을 심고 있습니다. 대원정사에서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정부 서울청사 등 공무원 불자 모임의 임원진이 충북 영동 반야사에서 불심을 키우며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국민을 부처님처럼 섬기겠다는 공무원 불자 연합회의 초발심을 되새겼습니다. 이경진 기자입니다. 법당에 있는 부처님을 향해 두 손을 모으고 절을 올립니다. 길었던 여름의 끝자락 전현직 불자 공무원들이 모처럼 한자리에 모여 신심을 다졌습니다. 정부 서울청사 불자의 정불련 소속 전현직 공무원들과 한국공무원 불자연합회를 이끄는 임원진 20여 명이 충북 영동의 천년고찰 반야사에서 정불련 정기법회를 겸한 학예 수련회를 열었습니다. 국가 발전에 위한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가지는 그런 수련회가 되겠습니다. 정말 오늘 오신 걸 반갑게 맞이하고 오늘 수련을 통해서 우리가 더 나은 부처님 가르침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참불자가 되도록 노력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들은 국민을 부처님같이 모신다는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 공불련의 정신을 되새기며 국민에게 봉사하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거듭 다짐했습니다. 수련회는 반야사 템플스테이 지도법사 지산스님의 사찰 안내를 시작으로 입제법회와 저녁예불, 금강경 독송과 문수정건, 1080배 자유정진과 참선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문수전 참배와 주지스님 법문, 스님과의 차담을 통해 공직자로서의 자세도 새롭게 가다듬었습니다. 여기는 특수한 문수 보살 사찰이라서 특히 이절의 주지스님은 자기 명상, 자기 집중을 강조하기 때문에 강요되는 규율이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이라서 우리가 여기 왔습니다. 정부 서울청사 불자에 정불련은 행안부를 주축으로 감사원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사혁신처, 재동포청 공무원과 퇴직공무원 등으로 구성돼 매월 첫째 금요일 송강사 서울포교당 법년사에서 진경스님을 법사로 법회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배운 법회라든지 그다음 선명상 그리고 앞으로 제가 가져야 할 많은 불자 생활에 있어서 좋은 시간, 좋은 것들을 많이 배워서 앞으로 그러한 불자로서의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현직 불자 공무원들은 조계종의 선명상 보급과 MZ세대 공무원 발굴 등에 적극 동참하고 공무원 불자 확대를 위해 공직자 네트워크를 활용해
일기간 1불자의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BS 뉴스 이경진입니다. 대형괴물의 시초인 부여 무량사 미륵불 괴물도가 국보로 지정된 것을 4부대 중이 함께 축하하고 공감하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아미타기도 제1도량 부여 무량사는 오는 20일 저녁 6시 경내 극락전 앞마당 특설무대에서 무량사 미륵괴물 국보지정기념 제13회 산사음악회를 개최합니다. 무량사가 개최하는 음악회로는 13번째지만 지난 4월 무량사 미륵불 괴물도가 국보로 지정된 이후 이를 기념하는 음악회는 처음입니다. 이 자리에는 미륵괴물 국보지정서 전달식도 함께 진행됩니다. 무량사 주지 정덕스님은 수많은 불교문화유산을 보유한 무량사에서 가을밤 잊을 수 없는 추억을 쌓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무량사는 통일신라 시대 범일국사가 창건한 천년고찰로 보물 제356호 극락전과 5층 석탑, 미륵불 괴불탱, 매월당 김시습 부도와 영정 등 다수의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산사음악회에는 인기가수 박상민과 은가은, 부여군 충남국악단 등이 출연해 깊어가는 가을 산사의 밤을 아름다운 노래 선율로 채울 예정입니다. 취임 100일을 맞은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열어 남북관계에 대해 북한의 태도가 냉랭한 게 우리의 현실이라면서도 진척은 없지만 끊임없이 대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대한민국의 문화 역량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며 K문화의 글로벌 시장 진출로 성과를 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류기원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으로 대국민 소통에 나섰습니다. 벌써 두 번째 기자회견인데 이전보다 비교적 이재명 정부의 색깔을 분명히 했다는 평가입니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지난 100일은 회복과 정상화를 위한 시간이었다고 돌아보며 특히 민생경제 회복이 시급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지난 100일을 짧게 규정하자면 회복과 정상화를 위한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민생경제 회복이 시급했습니다.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에 따라 통합의 정치, 통합의 국정을 이어나가겠습니다. 남북관계 개선 방안과 관련해선 북한이 우리에게 가장 냉담하고 적대적인 건 슬픈 현실이라고 직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몇 가지 유화 조치를 한다고 북한이 전향적인 태도를 취할 것이라고 기대했다면 바보라는 정제되지 않은 표현을 사용하면서 답답한 감정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위해 실용주의라는 외교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군사적 긴장을 조금이라도 완화하는 거, 그게 우리한테 이익이 됩니다. 그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든 간에. 그들이 웃지 않으면 그럼 우리도 화낸 표정으로 계속하면 우리가 손해니까요.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 민생을 위해서 필요한 거죠.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새로운 정부의 산업경제정책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문화산업을 키우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강점 중 하나는 문화 역량이라며 문화의 산업화, 글로벌 시장 진출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여러 장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문화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의 산업화, 문화의 글로벌 진출, 거기에 주력하게 될 거고 국내 문화예술 창달 지원은 또 다른 영역에서 맡게 될 겁니다. 저는 꽤 많은 성과를 낼 거라고 보고 기대를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높아지며 덩달아 템플스테이, 선명상 등 불교 문화 콘텐츠도 주목받는 가운데 불교 문화 유산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도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4년 9개월은 도약과 성장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선언한 이재명 대통령. 화합과 상생의 지혜를 발휘해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진정한 통합을 이뤄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9월 12일) 금요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